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요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국장 송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요, 경례. 예,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410만 9천원이 감소한 총액 42억 5천 4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2억 8,800만원, 월정수당 4억 5천 890만 4천원 편성하고 의원 국내여비 1,600만원, 의원 국외여비 7,28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동경비로 1억 1,079만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로 7,792만원, 의원 역량 개발비로 공공위탁 1천만원, 민간위탁 2,500만원 각각 편성하고 의원정책개발비 8천만원, 의장협의체 연회비 부담금 1,2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680만원, 의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8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견학참여 등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출석, 정인 등 배상금으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의원 연수 소요 수용비 100만원 등 일반 수용비로 1,790만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의 참석 수당 196만원 등 운영수당으로 791만원, 국내외 연수시 차량 임차에 따른 임차료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의회 일반 행사 추진에 따라 유관기관 진성교류 행사 개최 등 3건의 행사 운영비로 1,100만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반기 제9대의회 홍보물 제작 등 10건의 사무관리비 7,280만원 편성하고 소식지 기고문 보상 20만원, 홍보 이벤트 보상에 35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언론 매체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천만원, 청사 유지 보수로 의회 청사 건물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6,926만원을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128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800만원,
의회 의원실 운영에 따른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 운영비로 2,382만 4천 원, 의원실 직기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에 따른 수화 통역비로 600만 원, 그리고 본회의장 직기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에 따른 국회 사무처 의정 연수원 교육 등 위탁 교육비로 730만 원,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 예비에 5,425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운영 지원에 따른 인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로 682만 5천 원,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로 40만 원, 사망조의금으로 연금 지급금 1,400, 1만 4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의 행사 운영 경비로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23억 8,383만 6천 원, 특정 업무 수행에 따른 대민 활동비로 1,800만 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1억 35만 6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707만 2천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37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출장에 따른 국내 여비 3,072만 원,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등 업무 추진비로 1,116만 원, 직책급 직무수행 경비로 6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2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국내 여비에 지금 이 100만 원 돼 있는 게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 뭐 출장을 가거나 뭐 연수를 가거나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도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국내 여비가 100만 원이 아니고 1,6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1인당 100만 원이니까. 예. 그거는 1인당 개념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잡다 보니까. 뭐 종전에 전년도라든지 어떤 그런 출장 어떤 형태를 비추어 봤을 때 1,600만 원 정도 같으면은 적당하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의원 국제회의 참석해가지고 1,680만 원이 측정이 됐네요, 그죠? 편성이 됐네요. 요거는 예. 전년도에도 있었고 국외 연수에 따른 30%를 갖다가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한 명이 가도 되는 겁니까? 뭐 합당하면은 가능합니다. 한 명도 가능합니까? 예. 2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 영상 제작해가지고 구대의회 여기 2,500원 이것도 전년도에 있었던 겁니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넉넉합니까? 올해도 뭐 저희들이 그 상임위라든지 현장 어떤 확인할 때에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저희들 조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언론 매체 의정 활동 홍보해가지고 또 한 7천만 원 정도가 요거는 전년도에는
없은 거 맞습니까?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아, 그거는 예. 저 예산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 저는 이제 요 위에 한 7,900 정도가 삭감이 되고 요 밑에 일부러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이게 턱 있길래. 예. 예, 예.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전년도하고 예, 거의 흡사하니까 하여튼 뭐 올해도 고생하셨고 우리도 특히 이제 홍보 예, 참 그 열심히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섬꽃 축제라든지 기타 여러 어떤 행사 때마다 우리 홍보팀 참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예. 하여튼 올해도 좀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예, 예. 뭐 신규됐던 거 좀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그 2024년 본예산 자료에도 이거는 안 보이는데 이게 목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이래 가지고 7천만 원이 293페이지. 예, 예.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그 언론사한테 주던 그 홍보비라 보면 됩니까? 예, 예. 근데 그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예산 과목이 예. 그렇게 예,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예, 예. 그 본청도 예, 예.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공기관 등에 그럼 언론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그러면 기획 예산 쪽에서 목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뭐 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예, 예산 목인데 예산 목을 예, 예. 이렇게 뭐 특별하게 예산 과목 분류를 할 때 예. 자 본청에도 이제 뭐 홍보비가 있고 다 있거든요. 예. 예, 요 홍보비가 예산 과목상 요 목으로 예, 분류가 다 됐습니다. 이 목으로 분류가 예, 됐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한 2억 9,4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뭐 작년에 뭐 차도 사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는 뭐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원실 짓기 하겠다고 500만 원 이거는 294페이지에 예, 예. 이거는 그냥 풀 예산 개념입니까? 풀 예산 개념은 아니고 예, 예. 뭐 저희들이 그저 살 건가요? 아니 요거는 이제 부의장실에 네네. 예, 이제 소파 있다 입니까 그지? 네네. 그게 미는 여성분들이 오실 때 예,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탁자 형식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원실에도 예, 예. 사실은 그래가지고 탁자식으로 다 바꿨다 아닙니까? 예, 옛날 예, 예. 소파식에서. 예, 예. 그때 부의장실은 빠져 있다. 예, 예. 소파는 그럼 덜 내고 의자 놓는단 말입니까? 예, 예. 이제 탁자 형식으로 하면은 탁자하고 예, 예. 의자. 예, 예.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고. 예, 예. 그럼 본회의장 짓기는요? 본회의장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본청에 직제가 개편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국장 자리가 한 자리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또 책상이라도 의자가 또 들어와야 되고 필요하면은 이제 또 저희들 조금 그 수선도 조금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비용은 수선도. 예, 예. 그럼 어쨌든 국장하고 국장 한 명 지금 사무관 2명이 너는 그 자리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이제 사무관 자리는 별도로 이제 지정 자리가 없는데 뭐 없지만 예, 예. 국장 자리 국장. 예,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따른 어떤 예, 비품 그러면 뭐 국장석에 있는 그 책상을 하고 의자를 싹 다 교체한단 말입니까? 이제 거기 폭이 이제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예, 협소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인당 그 자리 차지하는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예, 조금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 남는 자리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다 이제 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교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전체 예. 그 한쪽- 시장 쪽 있는 쪽하고 이쪽에 우리 어때 국장실 두 개인데 아마 그때 전체적으로 시장 쪽 있는 그쪽을 한 자리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자리 더 늘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만 우리 그 임기제 공무원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2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도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사실은 또 그 요즘은 임기제 공무원들 보니까 이 앞전에 새로 뽑힌 분 몇 명 신청하시냐고 물어보니까 2분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뽑힌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여기는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수당도 있고 면접심사위원회 심사수당도 있어 각 20만 원씩 해놨는데 뭐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일반 우리 거기에도 7만 원 플러스 1시간 넘어가면 3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뭐 특별하게 그제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사위원님들보다 훨씬 그 좀 낮은 단계 그긴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거는 이제 20만 원은 네. 이제 좀 그 외부 위원들 예. 뭐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20만 원이고 이제 또 타 지자체의 어떤 그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15만 원씩 그래가지고 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예. 이렇게 조금 차등이 됩니다. 그게. 그럼 요거는 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 거. 마지막으로 딴건 대동소이하니까 우리 퇴직 공무원 퇴임 행사 개최 이래서 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개최 기준이 왜 됩니까? 그러니까 개최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당회의원도 퇴직하시는 분이 대상이 될 것 같고 예. 대상이 되고 그 퇴직 그러니까 사직은 안 되고 뭐 사표 어찌 되는 겁니까? 이제 퇴직이다 하면은 이제 정년 퇴직이 있고 네. 이제 또 명예 퇴직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 네. 그 두 개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년 퇴직, 예. 명예 퇴직. 예. 그 급수 제한은 없겠죠. 뭐 6급으로 퇴직할 수도 있고 뭐 예, 3년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6급이든.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그리고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2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조대영 의원님이 물어보신 국제회의 참석 관련해서 30%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요거는 그 예산 편성 기준에 30%를 책정을 하도록 그래. 예산 편성 기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 사무국이 예산 집행률이 82%인 걸 알고 계시죠? 우리 거제시 일반 회계 집행률이 83%입니다. 예. 올해는 뭐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짜셨으리라도 생각이 드는데 예. 상당히 또 많이 감소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한번 보면 우리 일반 행사 추진 관련해서 상당히 금액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이제 7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감소가 됐습니까? 작년에는 그 경상남도 의장 협의회 행사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지? 예. 그 행사비 700만 원이.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가격된 것. 700만 원이다. 예? 그게 7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고도 이제 유관기관 친선교류 행사는 그러면 요 대상을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집행부하고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타 어떤 의회 뭐 예를 들면 뭐
뭐 교류 행사를 하면서 필요하면 타의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런 쪽으로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회 독불 장군이 되기보다는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8천만 원 수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 예. 이 부분이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로 이렇게 7천만 원이 예, 예,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의정 소식지 400부 그대로 할 겁니까? 이 400부가 너무 작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의원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지금 제 홍보 저 소식지를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600부로 좀 부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예 저희들이 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옥상 방수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주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실리콘 정도만 하는 건 아니겠죠? 실리콘의 옥상 전체적으로 뭐 에폭시 방수로 해가지고 옥상 전체적으로 방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옥상만 합니까?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증축된 어떤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좀 이염새 같은데 그런데 좀 샤시 쪽하고 예, 예. 뭐 외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누수가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그런 부분들을 그 관련해서 우리 뭐 이전 계획 관련해서는 조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지평부하고 협의한 게 일단은 뭐 중기 지방 재정 계획까지는 예, 저희들이 그 현재 태어난 상태고 예.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별도로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제 들어오다 보면 우리 이제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의 앞부분에 그냥 칸막이만 지금 해놔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하에는 뭐 전기실 예. 예 하고 뭐 기계실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한 칸 밑에 정도까지라든지 어떤 이제 거기에 좀 시설 환경적으로 좀 뭔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예, 뭐 저도 보이는데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참 들어올 때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내려올 때가 또 좀 거슬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예, 좀 환경적으로 뭐 미관상 좀 개선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우리 그 사망 조의금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그 쉽게 좀비속이나 이제 뭐 배우자라든지 또 어떤 그 사망 사고가 있을 때 예, 거기에 따른 그 연금 지급금입니다. 이게 이제 1인당 한 3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요 부분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미리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명 정도를 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유지 용역이 이제 매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월 그 홈페이지 관련돼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좀 지난번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계획은 조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갖다가 유지 보수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700한 5, 60 정도 되는데
요 부분 유지보수 이제 계약이 체결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요 업체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뭐 업데이트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지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어정 운영 공통 경비가 이 경비는 전체 경비를 산정하는 이 기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었었거든요. 550만 원씩 16명. 근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통으로 나와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1인당 한 63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경비가 이제 정감이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산출 근거를 해서 경비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저희들이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총액 한도제가 있습니다. 네. 예, 총액 한도제 안에는 의정 운영 공동경비하고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의원 국외 여비, 의원 역량 그래서 개발.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써보니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운영 공통경비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경비가 올해는 좀 더 정감이 돼서 전체 운영 경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저희 나온 얘기, 저희 얘기긴 하지만 어정 운영 공통비가 거의 뭐 식대로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비가 높아지는 근거가 조금 더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요 이제 네 가지 어떤 통계목에서 네네. 예, 통계목에서 전년도 그 예산이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지? 예. 거기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요 반영을 합니다. 총액 한도 요 네 개 통계목 중에서 통계목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같은데 이제 2.5%가 그 소비자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예, 거네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예. 아까 뭐 어떤 여비나 이런 것들이 올해 좀 부족분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그냥 물가 지수 상승이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밥값이 8,000원인데 10,000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상승을 해서 이렇게 경비 올라온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개 통계목을 갖다가 네, 통계목 네.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예, 예. 왜냐하면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저희 어정 운영 경통경비를 쭉 빼보니 거의 식대고 뭐 사실 우리 간담회나 토론회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3분기를 뽑아보니 그래도 그나마 작년보다는 뭐 연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뭐 토론회 이런 것들의 횟수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비가 좀 올랐다고 제가 답변을 들으면 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어쨌든 물가 뭐 상승을 반영 안 하는 것도 좀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오른 만큼 전체 예산을 나중에 누군가가 봐도 우리 거제시의회는 전부 밥값이나 이런 것보다도 있지 않았던 자체 토론회나 간담 이런 내용들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의회 운영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 이제 부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 교육이 있어요. 2,500만 원. 이것도 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내년에는 예. 늘 좀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은 예, 그래서 예. 늘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이제 어떤 한 분 의원님이 좀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교육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맞게 가면은 사실은 교육이 아니라 그 어디 지역을 가게 되면은 뭐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런 것도 또 필요한데 그걸 뭐 빼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의회 운영이랑 좀 논의를 해갖고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그 네네. 개진을 해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고맙겠고요. 292쪽에 어정활동 역량 강화에 보면 통역비가 있어요. 예. 이 통역비는 어떤 통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수학 통역비는 뒤에 있습니다. 예, 국외 연수 시에 네네. 예, 저희들이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국외 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통역을 하나요? 했습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연수 가는 그 연수비로 연수 가는 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역을 쓰지 않았던 연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통역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팀이 그 팀에서 그쪽에서 할 때 해야 되는 게 이게 공평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뭐 그 연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관 방문이라든지 어떤 근데 그건 그 상임이나 그 연수 가는 팀에서 그건 조율하는 게 맞잖아요. 그쪽 연수비에서 350만 원 책정된 범위 내에서 그 가는 팀들이 알아서 통역이든 뭐가 하여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어느 팀에서 어디로 연수 갈 줄 알고 어떨 줄 알고 이렇게 미리 통역비를 요거는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이제 그게 작년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럼? 작년에도 통역비가 예, 책정돼 있었어요. 통역비 사용을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냥 갔거든요. 통역비 저희 가는 팀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요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사실은 국외 연수 갈 때 어떤 팀에 갈 때는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좀 구차한 얘기였지만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국외 연수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가는 팀에서 연수 계획을 짜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의뢰의 사무국이랑 이렇게 뭐 해서 가는 연수팀은 이런 다 받아서 좀 더 편하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같이 논의하고 가는 팀에는 여기 있는 통역이나 예를 들면 뭐 비상약품까지 다 해서 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계획돼서 가는 팀들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도움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뭐 이렇게 혜택받지 못한 이런 것들을 작년에 제가 경험을 해봐서 드리는 말씀이고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서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 책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국외 연수를 갈 때 그 팀에서 통역비가 필요하면 그 연수팀에서 자기들 연수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 통역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8대 때는 이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구대 들어왔을 때 통역비가 있어서 의뢰에 계속 있었던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임위원회 단위로 이제 가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좀 챙기고 안 챙기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네네. 그래 이제 인지를 했고 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통역비 이거는 또 상임위원회 단위로 안 가더라도 네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별적으로 편성해놔서 올해 가능합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쪽에 그 앞서는 의원님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제 어전 소식지 저도 부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00불라서 그랬는데 하반기 때는 600불을 제작을 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은 당초에도 그냥 600불을 예산을 편성을 하시지 왜 400불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의정 소식지를 보니까 구독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의정 소식지를 보다가 난 우리 집에 편하게 보고 싶어 신청을 하면 저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또 선거법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소식지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전 소식지 뒤에 보면은 그렇게 안내가 나와 있어요. 구독 신청.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신 분이 제가 이제 어에 들어가면 우리 소식지가 있다 했더니 그게 신청하게 돼 있던데 그럼 나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나 우리 집에서 받아볼 수 있나라고 누가 물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0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구독 신청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부수 한도 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러면 이 배분해 드릴 수 있습니다. 400부나 600부의 제작에 근거가 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400부가 이제 뭐 작은지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독 신청을 받으면 작을 수가 있다 해서 여유분을 좀 두고 일반 시민들이 어정 소식에 나오니 신청했을 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까지가 부수가 그렇게 뭐 더 많이 제작에 그걸 못 느꼈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그러면 그 400부 안에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400부 안에서 내가 신청했을 때 여유가 있으면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저 올 하반기는 600부 600부 니까 지금 여유가 좀 준비 중에 있기 있고요. 때문에 예,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올해 600부를 만약에 해서 여유가 있지 않고 하면은 뭐 내년에나 해서 그냥 600부를 부수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는 뭐 더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마지막 하나, 그 밑에 보면은 상장이랑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 나가는 상장이나 상패 중에 작년에도 상패로 이렇게 제작돼서 나가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국장님? 1년에 저희들이 한 200건 내외 아니, 상패로 나가는 거. 상패가 한 50건. 예. 작년에 올해 50건이 예, 예, 나간 50건 겁니까? 내고 네네. 예, 예, 상장 쪽으로 표창장으로 나가는 게 한 150건 정도.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건인데 그러면 이게 50매를 일단 편성을 해 놓으셨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의회니까 이렇게 의장상 올라오면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조례가 생기고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이제 포상을 이렇게 하게 돼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긴 해서 이 상장 규모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장할 때 그동안에는 그냥 올라오면은 이제 다 의뢰의 공적조사 받아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냥 뭐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됐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직 이제 본회의 통과되진 않았으나 어쨌든간 이제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예. 좀 이렇게 가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상장이나 상패가 그러면 올해 당초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 이 얘기신 거네요. 예, 예. 올해 또 이제 사용하고 네네. 예, 또 좀 뭐 여유분도 조금 있고 예, 예,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저희들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또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수요가 또 많아가지고 네, 그때는 일단- 뭐 예, 추경 때 또 뭐 저희들이 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예,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통역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통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통역비는 당연히 매년 책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가이드의 통역을 하면은 가이드들이 통역을 정확하게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가이드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그 연구회나 이런 것도 요청하면은 가이드 그 통역비를, 가이드하고 상관없이 통역비를 받을 수 있죠, 국장님. 예, 예, 뭐 저희들이 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뭐 합당하면서 지원을 해드려야 그래서 우리하고 문화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 가면은 거기에 전문가 통역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거기서 통역에 경력이 있는 사람 통역을 잘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통역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네네. 그걸 올해도 아마 그런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된 걸로 예, 저희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의회 들어와서 몇 군데 나라를 갔는데 통역을 잘한 사람은 통역을 사서 했던 분들이고, 가이드가 통역한 것들은 정확하게 통역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비는 저는 잘 책정을 했다라고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도 우리 연구회에서 각자 그 위원님들이 해외 갈 때 통역을 쓸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통역에 대한 뭐 예상이나 안 그러면은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느 지역 가면 어떤 분들이 통역을 잘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 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앞전에 그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제 그제시 청소년들 모의 의회 하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이 예산안 중에서 모의 의회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아마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 한 번 했나요? 2024년도에 청소년 모의 의회? 모의회는 한 번이고 네네. 예, 예. 초등학생 견학은 3회인가 아마 3번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제가 예. 그 초등학교 6학년들 그 아마 그게 모아가지고 예, 예. 아마 담임 선생님이 한 반이 이제 이래가지고 사회 때문에 오셔가지고 3층에 있다가 한번 이제 그 가서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50분 정도 예,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실 질의응답을 왜냐면 우리 초등학생이라고 얕잡아 보다가 사전 학습을 얼마나 하고 왔든지 그래 좀 수준 높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도 좀 뭐 이제 가르쳐 주고 이러니까 예, 예. 아마 그날 왔던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만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올해 초등학교는 세 군데 초등학교가 다녀갔습니다. 이게 고학년 기준으로 예. 그러고 또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가지고 뭐 민주주의 교육이 그렇게 민주주의의 꽃이 이제 선거고 선거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이제 의회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의의 결사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제대로 좀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다면 또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어떤 그런 대의민주주의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예산서 사업안에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내용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곧 예산이 곧 정책인데. 예,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지금 어린이의회 관련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가 있고, 저번에도 이제 뭐 와중에 이제 좀 모의의회 이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뭐 예산 들어가는 건 크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산 들어가는 건 없는데 좀 활성화 차원 방안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저희들 좀 발로 좀 뛰어가지고 학교를 좀 방문을 한다라든지 또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런 예,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제 의회가 예전에 이제 인사권 독립 전에는 사실은 강집행부 약의회 아닙니까? 우리가 국회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어찌 되면 이제 강집행부 약의회가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뭐 평등한 그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예, 예. 그 어떤 거제시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스스로 좀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어떤 그런 역할을 또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들과 이렇게 예. 소통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역비 관련해서 사실 우리 공식 기관을 방문하려면 의원들이 최소 몇 명 이상이 돼야지 공식 기관 방문이 가능하죠. 민간 기관이 아닌 공식 기관이 갈 때 실질적으로 전문 통역에 대해서 이제 보내겠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공기관을 방문을 했을 때 통역은 뉘앙스에 따라서 아하고 어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기관은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의사 전달만 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있는 이제 여행사를 통한 이제 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공식 기관 방문 때에는 분명하게 통역
전문 통역을 하신 분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 활동 관련 전문가 자문 수당입니다. 우리 의회 활동 관련 전문가는 어떨 때 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 292페이지에 예, 요거는- 4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특위 활동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정인이라든지 뭐 참고인도 있지만 해도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또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그 통역 가지고 지금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 쪽에 그 컨퍼런스나 그 어떤 뭐 외자 유치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체육 쪽에서는 전국체전이 중국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간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아까 우리 한은진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이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맞고 우리 정명희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인데 그 체육 분야를 모르는 분이 통역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예, 엄청나게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통역의 또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역하는 분한테 우리가 국내에서 장관 출신이다, 뭔 출신이다의 그 레벨이 있듯이 그 분야에 분명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역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걸 그대로 전문 분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메이크업을 또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통역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통역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아까 291페이지에 뭐 의원 국제회의 참석해가지고 30%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제회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예, 그 예. 국제 컨퍼런스는 분명히 가면은 통역이 붙습니다. 그쪽 나라에서 한국 통역사를 붙여줘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 기사, 통역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 중국에 그때 이제 그 갔을 때 그래서 이 통역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체육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음악 분야의 전문가가 와갖고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가거나 그 통역사를 붙일 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외자 유치 같은 거 우리가 하려 하면 그 분야에 진짜 그 나라에서 박사급 이상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통역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거에 메이크업까지 붙여서 그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업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이제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가 이제 어려우니 뭐 통역을 쓰려고 한다. 그럼 이 통역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국외 연수에 국한된 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 국외 연수 가시는 분들 통역 쓸 때는 예. 필요한 사람들은 국외 연수 자기들이 할당된 연수비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한 거고 이 통역비는 우리 이제 거제시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뭐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우리 통역비 700만 원에 대한 그 계획서나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없는데, 네네.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간 어떤 지금까지 이제 기존에 이제
추진해왔던 걸 네네. 보는 것 같으면은 국회 연수 때 이제 보는 것 같으면은 통역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걸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책정을 한 부분이고. 그러면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예. 그 어떤 그 세미나나 안 그러면 작은 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역을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그 예.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사용 계획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네네. 저희 내부적으로 의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네네. 예, 필요하다면 저희 사용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기준은 정확하게 네. 없대. 이 잡힌 금액은 해외 연수의 통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들이 요청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쓸 수 있다라고 그 말인 거죠. 예, 요거는 지금 뭐 국외 연수에 한정된 통역비가 아니거든요. 네네. 예, 아니기 그럼 때문에 세미나나 간담회나 다 쓸 네, 수 꼭 있다.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뭐 사용도 가능하다고 네, 봐집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이게 통역비가 예산 편성된 게 올해 그럼 2년 차입니까? 예, 예. 그럼 2024년부터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부터가? 작년이면 2023년부터 편성이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편성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통역비는 어떻게 썼습니까? 국외 연수 위주로 사용을. 국외 연수 어디 베트남 갔을 때 썼습니까? 국외 연수 싱가포르 싱가포르와 예. 말레이시아 갈 때 썼습니까? 사용했습니다, 그때. 예, 예. 전문 통역사 붙였습니까? 가이드와 전문 통역사 두 전문 사람이 통역사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통역사 2명이었습니까? 통역사 2명이었습니까? 전문 통역사와 가이드 하는 통역사 예, 예. 두 이제 명이었습니까? 전문 통역사는 기관 방문할 때 그때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전문 통역사를 갖다가 고용을 했고 일반적인 가이드 할 때는 전문 통역사가 뭐 필요. 아니 그래도 통역사 없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는 가이드 맞습니까? 통역사 맞습니까? 여행사에서 지정해 준 섭외하는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연수 동안 다니면서 뭐 통역을 했을 것 같은데 기관이나 뭐 이런저런 일정에 따라서 통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행사에서 채용한 전문 통역사 한 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기관 방문하고 일할 때는 그 전문 통역사를 갖다가 별도로 그 가이드 통역사 말고 예, 전문 통역사를 별도로 섭외를 해가지고 예, 전문 통역사를 갖다가 그 배석시켜가지고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갈 때도 전문 통역사 있었습니까? 베트남. 자, 이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통역비를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에서 왔을 때 우리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연수를 갈 때, 국외 연수를 갈 때 쓰는 통역비라 함은 우리가 작년에 원래 어원들 국외 연수비가 250에서 100만 원 증액했어요. 시민들은 어원들의 국외 연수비 늘리는 거 별로 그렇게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국외 연수를 그냥 관광이다, 뭐 외유성, 뭐 놀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만 원 올렸잖아요. 350으로. 그런데 그 연수비에 또 통역사비까지 따로 이렇게 7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거는 해외 연수비의 또 다른 항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통역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짜 50개국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우리 거제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일본과의 자매결연 등등 그분들이 오면 통역을 해야죠. 그럴 때 들어가는 통역비는 저는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데 국외 연수 갈 때 통역비를 따로 뺀다. 이거는 저는 이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딱 12가지로 편성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역비는 정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역 필요할 때 통역사를 당연히 이렇게 그 모셔서 또는 좀 뭐랄까요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써야 되지 이걸 우리 국외 연수비로 쓰면 굉장히 오해를 삽니다. 지금까지 그래 쓰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뭐 통역비 우리가 뭐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필요는 한데 우리 의원들 연수 갈 때 쓰면 안 됩니다. 연수 갈 때는 그 관광 여행사에서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292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7명 7만 원. 5회. 이 인사위원회 회의 수당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와 별도로 아까 이태원 의원님 지적하신 서류 심사 수당 20만 원. 서류 심사 대면에서 합니까? 예, 예, 대면에서 합니다. 그러면 회의 수당하고 이 중복 아닙니까? 어느 쪽 하나는 지금 예산 중복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그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만 승진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엽니까?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92페이지에 있는 인사위원회와 295페이지 그 서류 심사위원회, 뭐 연접 심사위원회 다릅니까? 예, 예, 다른 내용입니다. 서류 심사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구성이 돼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연간 인사 계획이라든지 그러면은 승진 조인이 발생할 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고. 그 의회 인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예. 인사위원회는 5명. 저희 직원은 2명이고 외부 인사 있습니까? 예, 외부 인사가 5명이 구성. 5명 정도. 예, 예, 5명. 예. 그러면 예, 예. 국장님 어쨌든 채용할 때 여기 295페이지에 심사위원하고 예, 예. 인사위원은 별개다. 예, 예, 별개입니다. 별개다. 예, 근데 예. 우리가 보통 이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연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전 이게 예, 이 별개입니다. 그거는. 중복되는 분들인가 했는데 별개라는 예,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요거는 292페이지에는 우리 의회 사무국의 인사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인사위원회다는 예,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거제 통영 고성 의원 체육 대회 이거에 아마 올해 예산인데 이게 좀 삭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들이 뭐 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예, 예. 그 체육 대회는 의회 운영 공통경비로 지출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공동경비로 네네, 사용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그다음에 293페이지 아까 언론 홍보 이거는 언론재단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재단에 위탁하면 거기서 알아서 그러면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집행할 언론사는 네. 예,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금액은 저희들이 그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그 근거로 해가지고 그 배분을 갖다가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언론 대상으로 뭐 창립일이다 이럴 때는 예, 우리가 예. 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 재단을 통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수수료가 10% 수수료가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 그거는 네. 뭐 저희들이 준다는 것보다는 홍보비에서 10%를 갖다가 감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언론 재단이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그냥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언론 재단 세입이 되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법에 이제 법에 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이것도 언론재단 로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보시면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 5만 원 25병 5일 이렇게 잡혀 있고 이거는 직원입니까? 그 밑에 예, 국회 예. 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에서 25병 잡혀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틀립니다. 5만 원과 35만 원. 일단- 교육비 유예 교육비는 네. 그 교육기관에다가 납부하는 교육비고 밑에의 교육여비는 거기에 그 갖다 오는 일상경비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을 의원들인 거죠, 25명. 아닙니다. 요거는 직원들도 직원입니다. 포함됩니까? 직원. 예, 예. 직원입니까? 예, 예. 아, 직원들이 이제 교육을 가야 될 때 예, 교육비가 또 참가비가 5만 원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왔다 갔다 숙식비 예,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등등 하면 35만 예, 예, 원이다 이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예, 이 예. 직원들이란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97페이지 정예 급식비 14만 원 33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원 지금 3명입니까, 우리? 그 의회 사무국? 정원이 32명 아닙니까? 32명 예, 32명입니다, 지금. 근데 왜 33명? 현원이 33명입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을 갖다 조정을 했다 아닙니까? 한 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계획에 그렇게 예, 예.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집행부 직제 개편하면서 저희 의회도 정원을 한 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3명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 가지고 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아, 지금 의회 정원이 33명이란 말씀이시죠? 예, 33명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왔을 때는 3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지금 어쨌든 정원이 33명이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33명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3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예. 이번에 한명 33명이라서 늘었습니다. 제가 예, 질문을 예. 드린 겁니다. 네, 일단 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98페이지에는 사무관리비가 또 다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그 일반 수용비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출장비는 예. 또 32명. 그 밑에 이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도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요- 추경 때 또 좀 올리셔야 될 예산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뭐 부족하다 싶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우리 그 아까 조금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대회 관련한 예산 등을 위하여 우리 좀 잠시 5분 동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또 그 질의 답변 시 개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개수 조정 조서에 기재하셨다가 예, 질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개수 조정할 내용이 개별 의원님들은 없다고 하셨고 아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제 통영 고성 의원 체육대회 개최 400만 원은 올해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거제에서 주최하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이 예산 외에 더 삭감할 내용이 없으시면 이 한 건으로 개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해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회 사무국 총 예산액 42억 5,471만 1,000원 중 한 건 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